오키나와의 한국군을 불러들여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 한국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최근 오키나와 현 정치인의 폭탄 발표에 정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시도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키나와 독립운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약 7년 전부터인데요. 오키나와가 지역구인 데류야 간토쿠 3인당 의원은 지난달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오키나와 드디어 야마토에서 독립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는 오키나와가 이렇게 차별을 받느니 일본에서 독립하는 게 낫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키나와는 원래 독립된 류큐 왕국으로 1879년 오키나와 현으로 일본에 강제 편입됐습니다. 일본은 이후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을 시행해 언어와 도발, 풍속과 생활 관습까지 철저히 일본화했습니다. 오키나와 현지인들은 이러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분노가 끝까지 차올랐지만 일본군에 대적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오키나와를 마치 물건을 다루듯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는데요. 일본은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5년 종전 교섭을 앞두고 본토를 지키고 일왕을 보호할 시간을 벌기 위해 오키나와를 방패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에게 집단 자결을 강요하고 학살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러 섬 인구의 4분의 1가량의 12만여 명의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잔혹한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또 한 번 오키나와를 버렸습니다. 도쿄 전범 재판이 진행되던 1947년 9월 히로히토 일왕이 자신의 전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미군에 장기조차 형식으로 넘기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히로히토 일왕은 1989년 죽을 때까지 오키나와 땅을 밟지 못했는데요. 1975년 아키히토 일왕이 왕세자 신분으로 오키나와를 찾자 이에 항의한 오키나와인이 분신 자살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잦아들던 오키나와의 독립론이 다시 불거진 것은 1995년 미군 병사의 12세 소녀 성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입니다. 일본 내 미군 기지의 70% 이상이 오키나와에 몰려있다는 현실이 부각되면서 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미국 수직 이착륙기인 오스프리 배치와 지난달 28일 개최한 주권 회복의 날 기념식이 주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습니다. 일본 주권 회복의 날은 오키나와가 미군에 넘겨진 치욕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오키나와에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의 강력한 분리독립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번 분리독립 움직임이 더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오키나와 현 의원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할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오키나와 국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오키나와 현 의원들까지 나서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하고 한국령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로부터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아왔고 한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말이죠. 일본 언론에 따르면 마스시마 야스카스, 류코쿠대 교수 등이 주도하는 류큐 민족 독립 종합연구학회라는 단체가 이날 오키나와에서 발족했고 새로 결성된 학회는 주민투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어 독립을 선언하고 유엔에도 가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과 국제인권규약이 인민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데다 팔레스타인이 지난해 11월 옵저버 조직에서 옵서버 국가로 격산된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유엔 탈식민지화 특별위원회가 탈식민지화를 추진하는 비자치령 명단에도 류큐를 등록시킬 방침입니다. 국제적으로 오키나와가 분리독립국가로 인정받아도 일본이 무력을 이용해 오키나와를 실질 지배하려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키나와는 방어수단으로 한국군을 자신들의 편에 끌어들이고 차라리 안전하게 오키나와를 한국령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인들이 이렇게까지 한국령을 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키나와인들 대부분이 사실상 관광객들을 상대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1인당 소비도 다른 국가들보다 많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오키나와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키나와 내 한국인 관광객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데다가
한국인은 중국인과는 다르게 매너도 좋고 머물다 간 자리도 청결하게 유지해 오키나와인들이 가장 환영하는 국가로 손꼽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오키나와 독립운동가들과 물밑 접촉을 통해 일본에서 분리독립을 현실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첩보가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자국대학과 연구소 등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섬의 독립운동 단체들과 연계, 일본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일본 법무부 산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공안조사청은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오키나와 독립운동 활동가들과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청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황구시보에 실린 지난 8월 12일자 기고문에서 오키나와를 일본식 이름인 오키나와로 부르는 것은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오키나와의 옛 독립왕국 시절 이름인 류큐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도 상기시키면서 오키나와와 관련된 중국 측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오키나와가 분리독립을 해 한국령으로 포함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초대박 잭팟을 터뜨리게 됩니다. 바로 칠광구 때문인데요. 일본이 독도보다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가 바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 대륙붕 제7광구입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면적은 서울의 약 124배인 82,000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드로 윌슨 연구소는 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천연가스가 약 175조에서 210조 입방피트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원유 매장량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로 단순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는 무려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5,6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7광구에 가장 먼저 주목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1970년에 한국은 이 지역을 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제7광구라는 제목의 대중가요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있는 곳, 제7광구 검은 진주 라는 가사는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유국의 꿈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영유권 선포 이후 50년 가까이 독자적 시추 한 번조차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일본 때문인데요. 일본은 한국이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일 간 서남의 해저 지역은 공유 대륙붕이기 때문에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었습니다. 일본이 경제 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하자 한국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1974년 양국 정부는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 기간은 1978년부터 50년간으로 7광구의 이름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에도 제대로 된 시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986년 몇 차례 공동탐사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술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충분한 기술을 확보했지만 양국이 개발을 함께 해야 한다는 독소조항 탓에 독자적 시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공동개발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경제성이 아닌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협정 기간이 끝나는 2029년 이후 독자적인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 한국이 영유권을 선포할 때만 해도 대륙붕의 영유권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기속된다는 자연 연장설이 대세였습니다. 7광구와 일본 사이에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있어 당시 일본으로선 대륙붕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1985년 리비아 몰타 대륙붕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 영역의 영유권을 갈랐기 때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할 기회를 잡은 셈이죠. 현재 한국은 7광구의 중심부에 이어도 종합해양기지를 짓고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권 판단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뀐 만큼 협정 만료 이후에 한국이 영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029년이면 7광구가 일본 영토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하지만 이번 오키나와의 분리 독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오키나와 주민들과 심지어 오키나와의 의원들까지 한국령에 찬성하고 있어 이것이 현실화되면 7광구 또한 완전히 한국의 것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2029년 전까지 서둘러서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할 테지만 우리는 그저 2029년까지 천천히 기다렸다가 일본과의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독자적으로 개발에 착수하면 됩니다. 한국이 홀로 사우디의 10배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독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이 지금 한국에 그러고 있듯 단 한 방울도 나눠주지 않은 채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